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내용은 오토캐드 2022 버전에 추가된 기능들 중에 카운트라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예요. 이 카운트라는 기능은 번역이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번역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카운트라고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오토캐드에서 F1번을 누르면 도움말이 나오죠. 거기에 2022의 새로운 기능 이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 버전에서 추가된 기능들에 대한 설명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전 릴리즈 여기에 보면 각 버전별로 탭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건 개수라는 탭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번역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긴 한데 여기에서 캐치해야 될 건 모형 공간이라는 단어예요. 카운트라는 기능은 모형 공간에 있는 블록의 수만 파악합니다. 레이아웃, 그러니까 배치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은 파악하지 않아요. 배치에 넘어가서 명령어를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모형 공간을 기준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기능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얘기를 해놓고 싶은 건 이 기능은 현재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실행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제가 설명하는 중에도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래 이 기능 자체는 블록 안에 들어가 있는 블록의 수량도 세줘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수량을 세지 않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 기능을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개수를 셀 때 특정 영역 내에서만 개수를 세라 라고 시킬 수가 없어요. 모형 공간 전체에서만 수량을 셉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다음 버전에서 개선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현재 상태로는 오류가 꽤나 있어요. 자, 서론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면 전체 명령어가 나옵니다. 이번 버전에서 추가된 새로운 명령어들이 요만큼 있는 거고 그거에 딸려 있는 새로운 시스템 변수가 요만큼이 있는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시스템 변수까지 전부 다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만 쓱 쳐다보시면 될 겁니다. 이번에 설명할 건 이 내용 중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라는 정도로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시작을 할 텐데 카운트라는 기능과 연관된 모든 명령어와 환경 변수는 카운트로 시작을 합니다. 카운트, 카운트 리스트, 카운트 필드, 카운트 클로즈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메인 명령어는 당연히 카운트인데 요거보다 실제로 많이 쓸 건 카운트 리스트를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카운트 리스트라는 기능은 개수라는 팔레트를 띄워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닫을 때에는 카운트 리스트 클로즈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도면층 특성 관리자를 열 때 레이어를 쓰고 레이어 클로즈로 닫고 요거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카운트 리스트로 열고 카운트 리스트 클로즈로 닫는 거죠. 요걸 훨씬 더 많이 사용할 것 같긴 한데 한 가지 단점은 카운트 리스트를 사용을 하면 블록의 수량밖에는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블록의 수량을 체크하는 게 메인일 것 같기는 한데 카운트라는 명령어 자체를 사용을 하면 블록이 아닌 일반 객체의 수량도 셀 수 있습니다. 자, 카운트 리스트와 카운트 리스트 클로즈로 개수라는 팔레트를 열고 닫을 수 있고 여기에서는 블록의 수량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이걸 버튼으로 쓰고 싶으신 분들은 뷰라는 탭에 넘어가 보면 팔레트에 개수라는 게 추가되어 있을 거예요. 이 버튼으로 열고 닫았다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론으로 돌아와서 카운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볼 텐데 혹시라도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제 파일로는 오토캐드를 설치할 때 같이 설치되는 샘플 파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메뉴 중에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눌러보면 열기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가 보면 샘플 파일이 있고요. 설치된 샘플 파일 요걸 클릭하면 오토캐드를 설치할 때 같이 설치되는 샘플들이 모여있는 폴더가 열릴 겁니다. 여기에서 데이터 커넥티비티 안에 들어가 보면 플로어 플랜 샘플이라는 도면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갖고 설명을 계속 해볼게요. 자, 이 파일을 열었으면 카운트라는 기능을 한번 써봅시다.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기능을 실행하고 나면 대상 객체를 선택을 해달라고 해요. 여기에서 대상 객체가 중요한 거죠. 블록을 선택해달라는 게 아니라 객체를 선택해달라고 합니다. 일반 객체, 선, 폴리선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블록을 먼저 선택을 해볼게요. 자, 화면을 조금 확대해서 의자를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한 개만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한 개만 선택을 한 상태에서 객체 선택이 끝났다라는 뜻으로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주면 사용 중인 도면의 모형 공간에서 똑같은 객체만 선택된 것처럼 강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명령행을 살펴보면 총 66개가 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제가 선택한 의자랑 똑같이 생긴 객체가 66개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화면이 파랗게 빛나고 있는 상태가 카운트라는 기능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뒤에 이어서 설명할 기능이 이 상태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카운트라는 기능이 실행되고 있으면 이 기능을 종료해 줘야겠죠? 기능을 종료하는 기능은 count close라는 기능인데, 보통 기능을 끝낼 때 우리가 ESC를 누르잖아요. 이렇게 창이 표시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ESC를 눌러서 기능을 종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령어로 count close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 타이핑하기가 귀찮으니까 이쪽에 있는 이 녹색 버튼, 요걸 클릭해서 기능을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명령어로는 count close예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창을 이중으로 띄우는 기능을 오토데스크에서 밀고 있는데, 기능을 끝내는 게 조금 불편한 면이 있긴 해요. 언젠간 개선이 되긴 하겠지만요. 자, 어쨌든 count라는 기능을 다시 사용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의자 1개가 아니라 의자 2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2개 뭉쳐있는 의자를 선택을 하고, 선택이 끝났다는 뜻으로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주면 그 2개랑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만 골라서 선택을 해줘요. 그리고 그룹으로 6개가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저는 의자 2개를 선택을 했었죠. 그 2개를 한 세트로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꼭 하나의 블록만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개의 블록을 선택하면 그 여러 개의 블록과 동일한 형태를 찾아서 몇 개인지를 가르쳐주고, 심지어 블록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냥 객체를 여러 개 선택을 하면 그거랑 똑같이 생긴 게 몇 개나 있는지를 찾아줍니다. 자, 이번에는 요 가운데에 있는 요 파티션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count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파티션에 있는 세로선 2개, 요 수직선 2개를 선택을 하고, 선택이 끝났다는 뜻으로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총 188개가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숫자는 명령행에 표시가 되기도 하지만 이쪽에도 표시가 되죠. 요걸 보고 개수를 파악하시면 될 거고요. 전체 수량은 188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아직 요걸 못 믿어요. 오류가 너무 많아서 요것만 믿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기능은 곧 개선될 거니까 수량은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능은 블록 안에 들어가 있는 블록까지 수량을 확인을 해줍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요만큼을 제가 컨트롤 T로 복사를 해서 컨트롤 Shift V로 블록으로 붙여 넣을게요. 블록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앞에서 의자 1개만 선택했을 때에 66개, 66개의 의자가 있었는데 요 블록이 생김으로써 우리 눈에 보이는 의자는 3개가 추가됐어요. 물론 요 객체는 블록 안에 들어가 있는 의자라서 그동안은 수량을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죠. count라는 기능에서는 이 숫자를 세줍니다. 의자만 선택을 하고 객체 선택이 끝났다는 의미로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세줘야 되는데 요걸 못 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능을 안 믿고 있는 거죠. 자, 현재 블록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수량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닫고 다시 열어서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샘플 파일 그대로 열고, 열자마자 이 친구들 요만큼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count list라는 걸로 블록의 수를 확인을 해보면 체어 7이라는 블록은 총 69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떨 땐 세주고 어떨 땐 안 세주고, 그래서 제가 이 기능을 못 믿는 거예요. 확인 버튼을 누르고 이번에는 count list로 세는 게 아니라 count라는 명령어 자체로 한번 세볼게요. 의자를 선택을 해서 요 하나의 블록이 몇 개나 들어가 있냐라고 컴퓨터한테 물어보면 요번엔 69개라고 가르쳐 줄 겁니다. 이 count라는 명령어가 지금 이렇게 오류가 있어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되고요. 오토데스크에서 요거에 대한 패치가 언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믿으셔도 될 거예요. 현재는 믿으시면 안 되고요.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꼭 도면을 한번 저장했다가 닫았다가 다시 열어서 사용을 해보세요. 현재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ount라는 기능으로 일반 객체 혹은 블록, 그리고 블록 안에 들어가 있는 블록의 개수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을 꼭 명령어로만 사용을 해야 되느냐? 아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사용을 하면 좀 더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객체를 일단 선택을 해도 되고,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개수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걸 실행하면 count라는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고, 객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개수라는 걸 입력을 하면 그 객체를 바로 세주는 거죠. 명령어로 기억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버튼이 있구나,
요렇게만 기억을 해두셔도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때 단축키가 C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좀 더 편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수량을 파악할 객체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C 이렇게 순차적으로 입력을 하면 강조돼서 표시가 되고 위에 몇 개인지 개수가 나온다. 여기까지만 알아주셔도 됩니다. 물론 저기에 표시되는 개수를 문자로 바로 불러온다거나 그런 환경 변수도 있기는 한데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여기까지가 카운트에 대한 기능이었고요. 이번에는 카운트 리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카운트 리스트라는 걸 사용을 하면 팔레트가 나올 텐데 이 팔레트에는 현재 사용 중인 도면의 모형 공간에 작성되어 있는 블록의 수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건을 몇 개 달았죠? 현재 사용 중인 도면, 모형 공간에 작성되어 있는 블록의 수. 세 가지 조건이에요. 이 도면에 이 모형 공간에 작성이 되어 있어야만 수량을 확인을 해줍니다. 레이아웃으로 넘어가도 이 기능을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는 있는데 뷰포트를 제거해도 블록의 수량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안에 블록을 작성을 한다 하더라도 블록의 수량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능 자체가 모형 공간에 작성되어 있는 것만 수량을 파악해요. 레이아웃에 몇 개가 작성되어 있든 그거는 반영을 하지 않아요. 모형 공간에 작성되어 있는 것만 수량을 실시간으로 반영을 합니다. 의자를 하나 추가했더니 70개로 올랐죠? 하나 더 추가하면 71개로 올라가고요. 또 추가하면 1개가 더 올라가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량을 바꿔줍니다. 물론 이것도 완벽하게 믿으면 안 되기는 하는데 가장 먼저 요런 게 있어요. 노란색 느낌표가 표시되는 블록들이 있을 겁니다. 요 노란색 느낌표가 뜨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블록이 완벽하게 겹쳐서 작성되어 있는 게 있다. 요게 첫 번째입니다. 카운트 리스트에서 블록의 이름을 선택을 하면 그거에 대한 카운트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데 이렇게 노란색 느낌표가 나와 있는 걸 선택을 해보면 문제가 있다고 표시되는 부분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줘요. 여기를 선택을 해보면 블록이 총 2개가 겹쳐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점, 축척 이런 게 완벽하게 똑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없어도 되겠죠. 그런 경고 메시지를 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완벽하게 겹쳐 있지 않다. 그러면 오류를 체크해주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겹쳐 있는 것만 오류라고 체크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느낌표가 나온다는 게 블록이 조금이라도 겹쳐져 있다라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겹쳐져 있다는 뜻입니다. 요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요 노란색 느낌표는 요쪽에서 요 안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객체를 선택하면 그 객체가 강조돼서 표시됩니다. 뷰포트가 어디에 가 있든 간에 클릭하면 그 객체가 확대돼서 표시가 되죠. 요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완벽하게 겹쳐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분해됐을 경우입니다. 렉탱이라는 블록 같은 경우엔 이쪽에 분해돼서 작성된 게 한 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요건 너무 간단한 사각형이니까 얘가 되기가 조금 힘들죠. 앞에서 겹쳐져 있는 이 친구를 한번 분해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겹쳐져 있으니까 당연히 빨간색인 건데 둘 중에 한 개를 지웠습니다. 그래서 블록이 한 개만 남아있죠. 문제가 없다고 표시가 될 텐데 이 상태에서 explode, 분해를 시키면 분해된 블록이 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여줘요. 클릭하면 당연히 확대되는 거고요. 이 분해된 객체들 중에서 호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래도 분해된 걸로 인식을 해요. 도면층을 바꿔볼게요. 그래도 분해된 걸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특성은 영향을 주지 않고 오로지 형태만 영향을 준다는 뜻이고요. 이 친구를 아래쪽으로 조금만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블록의 원형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카운트 리스트에서 오류로 파악을 하지 않아요. 그냥 별개의 객체라고 인식을 해버립니다.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는 게 아니라 눈으로 봤을 때에 무조건 정확하게 똑같아야만 블록이 분해된 게 있다라고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개수를 직접 세주는 것도 아닙니다.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한번 블록으로 묶어 볼게요. 조금 더 눌러서 자 이렇게 블록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는 37개라고 체크를 해줍니다. 현재 겹치고 있어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개만 지우면 겹치는 게 없으니까 오류라고 판단을 안 하겠죠. 총 37개로 파악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분해를 사용을 하면 블록 자체의 개수는 줄어듭니다. 분해된 형태를 개수에 포함시켜주지는 않아요. 그냥 분해된 형태랑 똑같은 게 있다라고 경고 메시지만 보여줄 뿐입니다.
블록이 아닌 걸로 분해되어 있는 형상은 개수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이 친구가 블록으로 묶여 있어야만 개수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이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분해됐다고 체크되는 것들은 개수를 세주지 않아요. 그리고 분해된 걸 다시 블록으로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요거 분해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봐 정도로만 알려줄 뿐이에요. 요 부분은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하고요. 이렇게 블록의 수를 세는 게 끝이 아니죠. 블록의 수를 셌으면 어딘가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 써먹는 방법으로 기능을 2개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은 도면을 바꿔서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요걸로는 블록의 종류가 충분하지 않아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자, 샘플 폴더에 다이나믹 블록스에 넘어가면 스트럭처럴 매트릭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요 예제 도면을 열어서 여기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제 도면을 열면 블록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카운트 리스트에 보면 블록이 아이콘이 생긴 게 조금 다르죠? 맨 위에 2개는 태그가 붙어 있고 가운데 2개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밑에 3개는 번개 표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그가 붙어 있는 것들을 보통 속성 블록이라고 해요. 이게 블록을 작성을 하는데 문자의 내용을 바꿔서 작성을 하고 싶을 경우에 속성 블록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속성이 걸린 것들은 더블 클릭을 해보면 고급 속성 편집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특별한 블록은 일반 블록이랑 뭐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아이콘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따로 뭔가 다르다고 표시를 해주는 이유는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사용을 해볼 텐데 이 친구를 일단 복사를 몇 개 해보겠습니다. 여러 개 복사를 해놓고 그 중에 하나만 인면도가 아니라 단면도라고 문자의 내용을 수정을 해줄게요. 확인 버튼을 눌러서 창을 닫아주면 요 블록 고도기호 미터법이라는 블록들 중에 한 개만 단면도고 나머지는 인면도라고 작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문자의 내용이 다른 걸 따로따로 수량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확장 기준을 설정을 하면 됩니다. 일반 블록 같은 경우엔 도면층, 축척, 대칭 상태 이 정도만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앞에 플로우 플랜으로 넘어가 보면 체어라는 블록을 확인을 해보면 대칭 상태에 따라서 기본값은 41개, 대칭된 건 2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블록이지만 이런 값들 설정할 수 있는 값이 다른 거에 따라서 개수를 따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도면층은 뭔지, 축척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수량을 따로따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속성 블록이나 동적 블록 같은 경우에도 그것들에 따라서 개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면도라고 표시가 되고 있는데 그 인면도는 요 문자의 내용에 적혀 있는 인면도가 아니라 태그에 있는 값을 사용을 해요. 요 태그별로 나눠서 수량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도 도면층, 축척 요런 거 다 바꿔가면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면도 하나만 도면층을 바꿨죠? 그랬더니 요렇게 분류가 하나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건 요거에 대한 순서나 타이핑되는 내용을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냥 입력한 순서대로 컴퓨터가 알아서 소르팅을 자동으로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 순서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기능이 개선이 되긴 하겠지만요. 자, 이렇게 속성 블록 같은 경우엔 태그별로 수량을 파악하고 싶은 걸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만으로 분류를 추가했다 뺐다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동적 블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 친구의 이름은 채널 미터법이라는 블록이에요. 지금 한 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도 몇 개 복사를 해두겠습니다. 복사를 하자마자 수량이 4개로 늘어났죠? 이 상태에서 동적 블록은 블록을 만든 사람이 이 블록을 어떻게 조작을 하겠다라는 설정을 몇 가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블록들이 다 조금씩 형태가 다르게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4개의 블록은 블록의 이름이 동일하죠. 채널 미터법이라는 블록이에요. 그래서 유사 선택을 한번 해보면 설정되어 있는 내용이 다르다 할지라도 블록의 이름이 같아서 한 번에 모든 게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적 블록은 유사 선택이나 신속 선택 같은 걸로 골라서 선택하기 힘들다는 뜻이죠. 어떤 설정이 몇 개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기가 힘든데 카운트 리스트에서는 각각의 속성별로 몇 개가 들어있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설정이 몇 개 들어있고 이런 분류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원하지 않는다면 체크를 빼서 사용을 안 해도 되겠지만 수량을 파악하고 싶다면 이렇게 몇 가지 설정을 본인이 추가해서 개수를 파악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이런 분류를 사용을 하려면 동적 블록 자체를 사용자가 선택하기 쉽도록 파라미터의 이름을 모두 다 정해놔야 합니다. D라는 파라미터가 40, 120, 400이다 라는 걸로 분류가 정해지는 건데 이 파라미터의 이름만 봤을 때 이게 어떤 값인지를 모르면 사용자가 당연히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만들 때, 블록을 만들 때, 동적 블록을 만들 때 이름을 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동적 블록도 이런 식으로 각각의 파라미터별로 수량을 따로따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량을 파악하는 게 끝이 아니죠. 수량을 파악했으면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 써먹는 방법은 총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 블록에서 파악한 수량을 문자로 집어넣고 싶을 수 있겠죠. 그때 사용을 하는 게 개수 필드 삽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버튼이에요. 이걸 클릭하면 문자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그냥 사용하면 문자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안 보일 겁니다. 화면을 확대해보면 마우스 커서 옆에 숫자가 명확하게 보일 텐데 이게 왜 작냐? 문자를 집어넣는 기능들에서 문자의 기본 크기는 텍스트 사이즈라는 환경 변수의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샘플 도면에서는 열자마자 문자의 크기가 2.5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아서 안 보였던 겁니다. 환경 변수로는 텍스트 사이즈라는 환경 변수의 값으로 문자의 높이를 조절한 다음에 사용을 하거나 혹은 일단 대충 어떻게든 집어넣어 놓은 다음에 스케일 같은 걸로 문자의 높이를 키우거나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필드 자체를 집어넣을 때 높이 값을 수정할 수 있도록 옵션 키워드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지금은 작동을 하진 않습니다. 언젠간 작동을 하겠죠? 지금은 오류가 있어서 이게 작동을 하지는 않는 상태예요. 그리고 문자를 집어넣을 때 자리 맞추기라는 옵션도 있기는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은 현재 버그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조만간 업데이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자를 작성을 하면 채널 미터법이라는 이 친구의 개수가 4개다 라고 체크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문자의 형태는 문자 스타일에 들어가 있는 글꼴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축척으로 눈에 조금 잘 보이게 크기를 충분히 키워놓고 사용을 해볼게요. 자, 지금 채널 미터법 이 블록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 이걸 복사해서 몇 개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문자의 내용은 수정이 됐어요. 총 9개로 수정이 됐는데 이 친구는 수정이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수정이 돼요. 언제 수정이 되느냐? 업데이트 필드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 친구를 업데이트 해라 라고 기능을 실행을 하면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제 숫자가 9로 바뀌었죠? 그런데 매번 이렇게 업데이트 하기가 귀찮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리젠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리젠 할 때에 필드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 외에도 도면을 연다거나 도면을 저장한다거나 eTransmit 같은 전자전송 기능을 사용을 한다거나 그럴 때 여기 있는 필드는 자기가 알아서 업데이트를 해줘요. 혹시라도 필드라는 게 뭔지 모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추가 설명을 하자면 필드라는 건 이 친구를 필드라고 합니다. 선택을 해보면 여러 줄 문자로 나올 텐데 문자의 배경색에 회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되는 이유가 필드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회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 회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걸 끌 수도 있습니다. 필드 디스플레이라는 환경 변수를 조절을 해서 0으로 끄면 저 회색이 꺼지기는 해요. 근데 끄지 마세요. 필드라는 건 걸려있는 속성에 맞춰서 문자의 내용이 지가 알아서 바뀝니다. 요 배경색을 꺼버리면 이 문자가 값이 바뀌는 문자인지 아닌지를 사용자가 알아볼 수가 없게 돼요. 어차피 출력할 때 이 배경색은 출력되지 않습니다. 한번 또 보여드려야 믿을 수 있으니까 출력을 하는 척 해볼게요. 대충 아무렇게나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잡고 미리 보기를 보면 문자 뒤에 회색이 표시되고 있지만 출력할 때는 출력되지 않아요. 여기 써있는 문자가 내용이 변한다 라는 뜻으로 회색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가급적 디스플레이는 켜주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이런 필드 같은 경우엔 단일행 문자나 여러 줄 문자의 내용을 작성을 할 때 컨트롤 F라는 단축키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카운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개수라는 필드가 추가됐어요.
요게 추가됐기 때문에 개수가 변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쨌든 요런 기능도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회색이 배경이 표시가 되고 있으면 도면에 맞춰서 지가 알아서 문자의 내용이 변하는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수량을 파악을 했으면 개수가 몇 개인지 문자로 넣고 싶을 때도 있지만 여러 개의 내용을 표로 집어넣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게 요 버튼이에요. 요 검색 왼쪽에 보면 선택된 오브젝트를 포함하는 테이블을 작성합니다 라고 적혀 있죠. 오토캐드에도 표를 작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테이블이라는 요 기능인데 요 기능을 사용을 해서 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테이블이라는 거에도 스타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 스타일에 설정되어 있는 내용을 사용을 해서 셀의 간격과 크기와 문자의 높이, 문자 스타일 이런 것들을 다 지정하는 겁니다. 테이블 스타일에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할 수 있게 메뉴가 정해져 있어요. 문자는 뭘 쓰고 경계는 어떤 색을 사용을 하고 뭐 이런저런 설정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버튼을 클릭을 해서 내가 표로 작성하고 싶은 블록들을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삽입 버튼을 누르면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표가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클릭하면 표가 작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확대를 해보면 요렇게 각각 선택했던 항목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파악한 수량이 필드로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도 오류가 조금 있어요. 글자들이 뭉쳐져 있죠. 이런 자잘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이 기능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초기 오류라서 조만간 잡히긴 하겠지만 뭐 어쨌든 현재 상태로는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본인이 집어넣고 싶은, 표로 작성하고 싶은 블록의 리스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삽입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면 거기에 알아서 표로 작성을 해줍니다. 당연히 이것도 객체이기 때문에 스케일 기능으로 크기를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건 테이블이라는 객체예요. 객체 자체에 테이블이라는 거고요. 요 각각 셀에 들어가 있는 형식들이 필드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수량을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블록을 몇 개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리젠 요걸 한번 해주면 수량도 알아서 맞춰서 바뀌게 되는데 이 테이블을 익스플로드 분해해버리면 필드가 사라져요. 이 상태부터는 수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기능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문자가 수정되지 않습니다. 요건 주의하셔야 돼요. 문자 근처에 이렇게 배경색이 표시되는 걸 필드라고 하고 분해하는 순간 필드는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을 수정해도 표에 들어가 있는 혹은 문자에 들어가 있는 수량이 자동으로 수정되지는 않는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새로 생긴 카운트라는 기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내용이고요. 혹시라도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도움말에 각각 명령어와 각각 환경 변수가 이렇게 써 있으니까 한 번씩 사용을 해보세요. 사용하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려웠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니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도움말도 보고 한 번씩 사용을 해보면 금방 어떤 기능인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카운트에 대한 기능 설명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파일 탭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